합일과 재능 봄 29 합일과 재능이다. 합일과 재능. 합일은 내공이요 재능은 외공이다. 내공은 안으로 공들이며 외공은 밖으로 공들입니다. 내공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기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니다. 외공은 생각과 감각의 재주를 발휘합니다.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노래 잘하는 재능이다. 길짐승, 날짐승, 물고기로 분류되면 외공과 재능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도 사업이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체육에 따라 재능이 각자 다르다. 내공의 끄트머리는 깨달음이요 합일이다. 그러므로 합일과 재능은 다르다. 합일은 되었으나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능은 있으나 합일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사람이 되려면 내공을 투재해야 한다. 깨달음을 이루고 합일을 이룬 사람은 외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내공을 통하여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은 외공의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는다. 정치가 사업과 과학자, 예술가, 스포츠맨은 외공에 의해 가능하다. 외공만으로서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외공을 통하여 재생명리에 성공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아니다. 외공은 합일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깨닫고 못 깨닫고와는 관계가 없다. 재능은 누구나 일방적으로 연마함에 의해 발전한다. 외공에 성공하려면 내공을 도외시하고 나가야 한다. 내공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상 자유평화 행복의 중요성을 몰라 속박과 투쟁과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외공을 통해서는 형식에 치우치고 내공을 통해서는 내실이 귀해진다. 내공을 들여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면 재능이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나 내공을 들이지는 않고 예공만 들여 재생명리만 성공하면 번뇌망상을 벗어날 수 없고 내공을 들여 합의를 이루게 되어야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책 잘 읽는 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다. 책 읽기란 낭독과 묵독을 아우릅니다. 책 읽기란 낭독과 묵독을 아우릅니다. 책 읽기란 낭독과 묵독을 아우릅니다. 낭독을 통하여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정확하게 읽음으로 귀로 자기의 목소리를 들읍니다. 낭독을 통하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는 실력을 기르고 글의 내용을 소리로 나타남에 있어서 고조장단과 읽고 끊음이 절도에 맞아서 듣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하는 능력을 길러야 묵독을 통하여 글의 내용을 넓게 이해하고 깊이 있게 음미하여 공부를 잘 하게 됩니다. 낭독을 통하여 감각의 능력을 기르고 묵독을 통하여 이해력을 증진시킵니다. 책 읽기를 통하여 일심의 힘이 길러짐으로써 혼침과 산란심을 극복하여 마음을 텅 비운 가운데
앉은 자리에서 책 읽기가 쭉 진행되어 공부에 성과가 나타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책 읽기를 잘하고 공부를 잘 하려면 심성이 고와야 합니다. 심성이 곱다는 것은 마음을 텅 비운 가운데 일심의 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심의 힘이 있어야 잠에 떨어지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이 난무하는 산란심에 떨어지지 않아서 고요하고 뚜렷하여 정신이 차려지게 됩니다. 정신이 차려져야 책 읽기가 수월해지고 공부에 성과가 나타납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란 정신을 차리는 능력입니다. 지능, 지수는 대동소이하므로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집중력을 기르려면 심성을 순화하는 방법이 쓰여진 봄나라 책 읽기 낭독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하루 한 권을 낭독으로 책 읽기 한 실적으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으로 교과서 공부 읽기에 적용됩니다. 인성 공부에 대한 내용이 쓰여진 봄나라 책 읽기를 통하여 집중력을 양성하여 공부에 자신감을 갖고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봄 30일 책 읽기 낭독의 효과. 글자를 틀리게 읽는 것은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순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순간이 지속되면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는 내용이 나오면 고조장단의 운율이 소리에 실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 낭독이 잘 되면 눈이 밝고 귀가 밝아져서 묵독의 능력이 현저히 발달하게 됩니다. 책 읽기를 잘하면 강의 내용을 잘 듣는 능력이 생기고 내용을 대중 잡는 능력이 생겨 공부 잘하게 됩니다. 공부 잘하게 되어야 심성이 좋아지고 시험 성적이 오르게 되고 일에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 능력 향상이 도를 통하고 일을 잘하는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봄 30이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이 물은 일정한 모양이 없고 흘러가려는 의지도 없다. 물은 흐르는 것이 아니다. 물은 항상 그대로 존재하기만 하는데 지형지세에 따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저절로 흘러가 동식물을 먹여 살리고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었다가 바람이 불매 이동하여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난 인연으로 비가 되어 내리면서 하늘을 닦고 땅을 청소한다. 물에게는 어떠한 의지가 없이도 하늘과 땅 어디든지 가지 못할 곳이 없이 저절로 오르락내리락 자유자재하다. 구름에게는 머리도 없고 발도 없는데 바람 부는 대로 저절로 움직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비를 뿌리면서 만 생명을 먹어 살리는 일을 함이 없이 한다.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는 것이 대자연의 살림이다.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존재하기만 하면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이 인연이 도래하며 저절로 말하고 행동하며 산다. 봄 33 안과 밖을 동시에 보는 눈을 뜨기 위하여 사람들은 밖으로만 보고 산다. 그러므로 자기에 대하여 무지하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남을 시시각각 보지 않으므로 보아달라고 기억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보지 않으므로 그것이 번뇌망상이 된다.
남과 얘기하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자기의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면 지워져서 상대방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을 통해 시비 분별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된다. 이 텅 빈 상태가 되면 밖을 보면서도 안을 보는 눈이다. 반쪽짜리 눈이 온전한 눈이 된다. 이렇게 되면 남을 보듯이 자기를 보는 눈이 된다. 이렇게 된 것을 일러 정신을 차린 상태, 정신이 든 상태이다. 이렇게 되어야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정신력을 사용하는 힘이 생기고 천지만물을 사랑하고 모든 인간을 공경하는 일념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소와의 주인인 동시에 우주의 주인이다. 봄 34. 지금 왜 공부를 하는가? 지금 왜 공부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는가? 마음이 괴로워서 편안해지려고 한다. 괴로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자기가 생각으로 자기의 과거에 대하여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유하고 미래의 자기에 대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심을 일으킴이 괴로움이다. 한마디로 번뇌망상을 일으킴이 괴로움이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바뀌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인 동시에 마음을 닦아지우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떠오르지 않아서 마음이 텅 비워져 본성이 드러나 본연의 자기, 우주만유의 바탕이자 근본인 진리를 깨닫는다. 항상 자기의 마음만 보고 알아차리면서 살면 항상 마음이 텅 비워진 상태가 유지되어 번뇌망상이 없이 편안해진다. 편안해져야 똑똑해진다. 텅 비워진 무심자리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일념으로 꽉 채워 현재의식이 되면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되면 두 눈으로 환경과 사물을 보면서 동시에 영안으로 자기의 마음의 동향을 보고 알아차리게 됨으로써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실체적 진실의 눈을 뜨게 된다. 이것이 바른 눈 정안이다. 이 눈을 떠야 지금 여기에 존재함이 가능하다.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시작한 공부가 편안해지고 똑똑해지기까지 한다.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지식이 많다고 편안한 것도 아니고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다. 편안해지려면 자기의 마음을 시시각각 보고 알아차려 마음이 텅 비워지고 텅 비워진 가운데 자기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희노애락 그 감정이나 느낌을 보고 알아차림으로 텅 비워진 상태를 유지할 때 편안하다. 자기 자신을 낱낱이 보고하는 제3의 눈을 떠야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알고 남을 알아서 진실과 허위를 분간하는 안목에서 똑똑해진다. 마음이 텅 비워지면 자기의 주관이 사라지고 주관이 사라지면 객관도 사라져 보는 자와 보이는 자와 사이에 존재하는 벽이 허물어져 주객일체가 되면서 정견이 이루어지므로 똑똑해진다. 봄나라 책을 읽기만 하면 누구나 마음이 텅 비워지고 텅 비운 가운데 안과 밖이 하나의 공간에 존재함을 실견하게 되어 중심이 잡히고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므로 자연 편안하고 똑똑해진다.
편안하다는 것은 마음의 편내가 전무하여 보이는 것이 복잡타산하지 않고 단순 명쾌하여 똑똑해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을 닦아야 편안하고 똑똑해진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봄나라 책읽기는 당신의 소원을 성취하고 만사형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봄 36 창조와 경험. 창조란 남들과 대화하면서 생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경험이란 그러한 반응을 즉각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의식하고 체험합니다. 이때 자기의 반응을 의식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잠재되어 있다가 틈만 생기면 기억의 형태로 다시금 떠오르는 카르마가 된다. 낮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 경험하지 않고 따돌리거나 예면하면 밤에 꿈의 형태로 또다시 떠오른다. 이것이 번뇌가 된다. 그러므로 번뇌는 나쁜 것이 아니다. 카르마는 나쁜 것이 아니다. 자기가 창조한 것을 자기가 경험하여야 정화가 되고 완전 연소가 되어 삶이 완결된다. 우주의 법칙은 방출한 것을 회수하여야 마음이 텅 비어져 무한하고 영원해진다. 생각으로 창조한 것을 감각으로 경험하여야 텅 빈 본성이 보존된다. 그러므로 번뇌가 깨달음이다. 번뇌가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번뇌가 일어나면 완전한 경험으로 유도하여 도를 행하게 합니다. 봄 37 내면의 자기의 캄캄한 까닭. 봄 37 내면의 자기의 캄캄한 까닭. 그것은 내고가 간택을 하기 때문이다. 간택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편안한 것만을 받아들이고 의식하고 경험하는 대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 자기가 불편한 것은 배제하고 예면하고 따돌리고 도피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불편하고 불안한 것을 기피하여 있는 그대로의 삶을 내면하여 내면의 자기에 캄캄해진 것이다. 삶이란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다. 이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여 경험함으로써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부정적인 반응이 점차 줄어들고 철이 들어 고요하고 담담한 가운데 중심이 잡혀 단순 명쾌한 심성이 된다. 그리하여 좋은 경계를 만나도 들뜨지 않고 나쁜 경계를 당해도 처박히지 않아 언제나 담담한 마음 부동심을 견지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에고가 사라져 마음에 남는 것이 없어 깨끗이 닦여져 하별이 되면서 마음이 텅 비어져 본심을 깨달아 본성이 평상심으로 부동심으로 정착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체험하고 경험을 하여 완전한 삶이 되어 캄캄하던 내면의 자기가 환하게 밝혀진다. 여기에서 자기 개발이 이루어져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한다. 봄 38 생각을 감각해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반응에 대하여 억누르거나 도피하는 것이 물성인 내고의 대처 방식이다.
생각과 감정의 일어남에 대한 에고의 대처 방식은 싸우거나 도피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므로 양자가 만나지지 않습니다. 이원성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일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심이 이루어지려면 싸우거나 도피하지 않는 무위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자 간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이루어져야 생각과 감정을 감각해보는 경험이 이루어져 파장이 사그라져서 텅 빈 무심이 됩니다. 무심이란 파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무심에서 경계를 만나 파장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분열이 합일이 됩니다. 생각을 감각해 폼이 이루어집니다. 일심이 이루어져야 감각이 활짝 펴져 생각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열이 이루어집니다. 일심이 이루어져야 생각을 감각의 범위 이루어져 무심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동물성이 영성으로 거듭나 영성이 동물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이 사람이 되는 길이고 완전한 삶의 길이고 둘이 하나가 되는 사랑의 길입니다. 봄 39 분열에서 합일까지 경계를 만나 한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고요한 수면에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듯 대지에 지진이 일어나듯 분열이 생기고 균열이 발생한다. 이때 분열에서 오는 찢어지는 아픔이 온다. 에고가 아픔에 대응하는 방식은 싸우거나 도피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억누르거나 참게 되면 무의식의 저변에 저장되어 또 하나의 조건부여로 남게 되어 튀어오를 소리를 남기게 되고 외면하거나 따돌리거나 도피하게 되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 되어 분열의 근본적 치유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고 하는 분열을 치유하려면 우선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만남이다.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싸우거나 도피하지 않는 무위의 상태의 일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을 감각의 뽐이 가능하다. 이때 생각이 일으킨 파장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여 완전한 경험을 하면 파장이 소멸되어 깨끗이 닦여져 분열이 합일로 수습된다. 봄 40 일심의 역할 무심으로 천지인을 펼친 다음 운행하는 것은 일심의 힘이다. 무심을 전체성이라면 일심은 분열을 합일로 이끌어 전체성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전체성이란 채로 하나다.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완전 무결성이다. 그대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다. 여기에 경계를 만나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이 일어나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져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끼어진다. 이러한 분열을 수습하는 것이 일심의 일입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상대적으로 분열이 벌어지면 서로 이기려고 싸우거나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참거나 피하거나 도망을 간다. 이렇게 되면 무한하고 영원한 본성이 보존되지 못하여 안정이 깨어지면서 대도를 이탈한다. 대도를 운행하기 위해 일심이 필요하다. 일심이란 분열을 합일로 이끄는 힘이다. 일심이란 싸우거나 도망가지 않는 무위의 상태로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이다. 일심이란 감각이 생각을 이깁니다. 일심이 발로되어야 보는 자와 보이는 자 간의 간격이 사라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보는 자가 사라진 가운데 일어난 파장에 대한 완전한 체험과 경험이 이루어져 파장이 전무한 전체성 무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무심이 창조한 장을 보는 자 없이 보는 일심으로 삶을 운행한다. 봄 40일 일심이 정신력이다.
일심이 힘이 있어야 둘로 갈라진 것을 방지하고 둘로 갈라진 것을 하나로 돌려 치유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정신이란 텅 빈 무심이요 정신력이란 텅 빈 가운데 일심의 힘입니다. 일심의 힘이 있어야 몸과 마음이 아픔을 싫어하여 분열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열이 된 이후에도 분열을 합일로 이끌어줍니다. 무심이 있어서 텅 빈 가운데 광대무량하여 답답함이 사라지고 일심이 있어서 방출과 회수가 제때 이루어져 누진통이 이루어져 생기와 활력이 보존되어 안정이 됩니다. 무심은 감각이 생각을 이김으로써 열리고 일심이 있어야 운행이 절도에 맞고 무심이 보존되고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무심자리를 깨쳐 일심의 힘 정신력을 발휘하는 정도에 따라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잘 노는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봄 42 책 읽기를 통해 마음을 비우고 집중력을 키운다. 봄나라 책은 마음이 비워진 가운데 일심으로 감각의 언어로 쓰여졌으므로 누구든지 책을 읽기만 하면 읽은 책의 내용조차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마음이 텅 비워진다. 마음이 텅 비워지면 봄나라 책을 읽은 1단계가 성공한 셈이다. 다음 단계로 책을 계속적으로 다독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 글의 뜻을 파악하고 다른 한편으로 글이 주는 파장을 음미하노라면 마음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집중력이 저절로 키워진다. 집중력이 붙을수록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힘이 은연중 길러진다. 마음이 텅 비워지면 정신을 깨닫고 텅 비워진 가운데 감각이 거부와 저항을 일삼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김으로써 한자리에 앉아 쭉 읽어나가는 정신력, 집중력이 양성된다. 텅 비운 가운데 집중력만 있으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여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한다. 봄나라 책을 읽기만 하면 마음이 텅 비어지고 집중력이 양성된다. 집중력이 양성되어야 몸과 마음의 분열을 다스릴 수 있어서 마음이 텅 빈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개발 자아 완성의 핵심이고 만사 만리의 근본이치로서 성공의 비결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온 봄나라 책이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도전하여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 바랍니다. 봄 43 봄나라 책이 나온 공덕 내가 걸어온 길은 분열에서 합일에 이르는 일심을 기르는 수행의 길이었다. 일심이 길러져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 무심을 깨달았다. 몸 돌아봄을 통해 동정이례가 되고 마음 돌아봄을 통해 몽중이례가 되고 본격 돌아봄을 통해 숙면이례가 된 연후에 추구하는 자 보는 자의 고가 문득 사라지는 깨달음의 체험이었다. 일심의 수행을 거쳐 무심에 도달한 길이었다. 일심이 무심이었고 무심이 일심이었다. 텅 빈 것이 충만이었고 충만이 텅 빈 것이었다.
그러나 봄나라 책이 나온 시점에서는 봄나라 책을 읽기만 하면 텅 비워진 무심의 상태가 된다. 무심의 상태가 되었지만 무심을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일심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하여 봄나라 책을 계속 읽어 다독함으로써 일심의 힘이 양성된다. 일심의 힘이 양성되어야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는 분열 현상을 하나로 모아 무심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여기에 봄나라 책의 공덕이 있다. 봄나라 책이 나오기 이전에는 일심의 수행을 거쳐 무심에 도달하는 과정이었는데 봄나라 책이 나온 이후에는 무심을 거쳐 일심을 기르는 과정으로 바뀌었다. 한결 쉬워졌다. 목적 달성이 되고 난 전후에 목적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일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수행을 하기 때문이다. 봄나라 책이 나옴으로써 교와 선의 분열이 사라져 책을 읽는 교가 바로 선이 된다. 교선일체가 되었다. 오로지 봄나라 책을 읽기만 하면 무심을 깨닫고 일심이 양성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봄나라 책이 나온 공덕이다. 봄 44 3살 뻘은 여든까지 간다. 아기 오라. 아기가 말을 하지는 못하여도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똥오줌을 가리는 시점이 되면 부모와 가족은 아기에 대한 교육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말귀는 알아듣지 못하고 똥오줌을 스스로 가리지 못할 때에는 아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 아기가 3살이 되면 아기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들어주지 못할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불고 때를 쓰면서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린다. 그러므로 이치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가 원하는 것이라도 들어주지 않을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브레이크를 걸어주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싫어하고 아픈 것에 대하여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서 자기의 내면에 대하여 무의식적이 되어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 가아인 에고를 자기로 알고 살아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는 가상의 공간에서 대립갈등 투쟁을 일삼으며 번뇌망상을 일으키면서 괴롭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지만 브레이크가 걸려야 왜 브레이크가 걸렸는지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에고가 텅 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 그래야 겁없이 사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을 산다. 편안한 삶을 살고 똑똑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야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고 삶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 봄 45 일심이 무심이다. 봄나는 본연의 자기는 일심이자 무심이고 무심이자 일심이다. 봄나는 일심무심이다. 봄나는 완전 무결하다. 텅 비운 가운데 충만하고 충만한 가운데 텅 비어 있으며 크기로 말하면 무한히 큰 동시에 무한히 작다. 존재로 말하면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어 원만 부족하다. 그러므로 텅 비운 가운데 충만함이 없으면 무기공 낙공이고 충만하기는 한데 텅 비움이 없으면 가상의 공간으로 진공이 아니다.
텅 비워진 무심 가운데 일심이 없으면 진무심이 아니고, 일심이 있는 가운데 텅 비움이 없다면 가짜의 일심이다. 일심이란 흐트러지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마음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습하고 사후의 분열의 파장을 제로화하는 집중력이고 정신력이다. 일심은 두 개로 벌어진 마음을 하나로 제로로 만듦으로써 무심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무심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면 일심으로 천지만물을 운행한다. 무심일심 범나가 있어 창조와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일심이 무심이고 무심이 일심이다. 일심 무심 무심 일심이 하나다. 그러므로 범나 정신이 창조와 운행의 핵심이다. 봄 46 남의 에너지를 뺏는 소리에서 주는 소리로 바꾸자. 텅 비어진 무심 가운데 일심으로 터져나오는 소리가 본연의 자기 소리다. 현상의 자기 소리는 에고의 생존 전략에서 형성되어 나오는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소리인지라 무의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가 아니고 인위적이고 조작적이고 유의적이어서 넘치거나 처진다. 에고가 내는 소리는 과불고반 소리로 타인을 압도하기 위하여 내는 갇힌 소리이거나 타인의 동정을 유발하기 위하여 기어들어가는 약한 소리 둘 중 하나다. 둘 다 타인의 에너지를 뺏는 소리다. 그러나 본연의 자기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절도가 맞아 타인에게 에너지를 주는 소리다. 깨우는 소리, 생기와 활기를 주는 소리다. 태양은 에너지를 준다. 떠돌이별은 에너지를 취하고 받기만 한다. 봄나라 낭독 책 읽기 과정을 통하여 남의 에너지를 뺏는 현상의 소리를 거쳐 남에게 에너지를 주는 본연의 소리로 바뀌어야 한다. 봄 47 단맛만 보지 말고 쓴맛도 보면서 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맛만 보기를 좋아하고 쓴맛은 아예 보려고 들지 않는다. 편하고 좋은 감정만 추구하고 불편하고 나쁜 감정은 멀리한다. 그리하여 머릿속에 일어나는 갈등이나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일어나면 먹지 않고 맛을 보지 않고 뱉어버린다. 편안함만을 추구하여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대해서는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잠재의식에 쌓여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므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심이 있으면 불편한 마음을 경험하지 않아 스트레스가 쌓여 답답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욕구불만이 되어 불편하고 불안해진다. 편안하고 달콤함을 추구하는 욕심이 없어야 단맛 쓴맛을 다 보아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아 마음이 텅 비어져 불편함도 없고 쓴맛도 없어 편안해진다. 편안함, 안전을 추구하는 욕심을 버릴 때 마음이 텅 비어진다. 욕심이 텅 비어져야 단맛 쓴맛 가리지 않고 맛을 보아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아 텅 빈 마음이 보존되고 유지된다. 욕심을 비우니 욕심이 채워지는 아이러니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가능하다. 단맛만 보지 않고 쓴맛도 보면서 산 결과이다. 봄 48 단맛 쓴맛이 한맛이다. 단맛 쓴맛을 보기 전에는 경계를 만나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아무런 맛이 없다. 텅 비어 아무런 파동이 없어 고요하고 잠잠하다. 단맛이라는 파장을 맛보고 나면 아무런 맛도 없는 자리로 돌아가고 쓴맛이라는 파장을 맛보고 나면 아무런 맛도 없는 자리로 돌아간다. 단맛이라는 파장도 근본은 물맛이고 쓴맛이라는 파장도 근본은 물맛이다. 단맛, 쓴맛이라는 파장을 다 맛보아야 삶의 다양성을 맛보아 넓어지고 깊어져서 영적으로 성숙한다. 단맛, 쓴맛을 다 맛보면서 살라는 것이 천명이다. 그런데 단맛만 보고 살려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천명을 거슬러 천벌을 받는 것이 스트레스의 업장이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이 점을 지적하는 소리다. 순천자가 되면 단맛, 쓴맛 가리지 않고 맛을 보아 텅 빈 한 맛으로 돌아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업이 쌓이지 않아 항상 편안하다. 일심으로 분열을 보면 즉각 와해되어 하별이자 무심이자 책립기를 통해 일심이 길러지면 편안한 것을 취하고 불편한 것을 버리려는 데서 발생하는 애고 미세한 망념이 내면에 일어나는 파장을 느껴봄으로 당장 분열을 깨달아 즉각 무심이 된다. 그러므로 항상 텅 빈 가운데 충만함이 지속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평상심이고 본성이 된다. 돌아봄이란 보는 자가 보이는 자를 봄으로 분열의 상태에서의 봄이라면 바라보면 보는 자가 없이 봄이므로 의식에서 그려냈던 하빌의 봄이다. 늘 바라봄 늘 봄은 감각의 봄이요 일심으로 봄으로써 생각을 감각의 봄이다. 생각을 감각의 보면 생각이 와해되어 무심이 된다. 이른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봄 옷을 봐 가을이구나.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고 날이 빨리 저물어 밤이 깊어지고 있으며 귀뚜라미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는 이쯤 계절의 변화를 느끼노라면 무상감에 빠져들기 쉽다. 무상감에 빠져들면 계절의 변화를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보는 자가 생겨나 일심무심이 깨어지면서 분열현상이 벌어진다. 분열이 벌어지는 초기에는 흐트러지고 흔들리는 감이 있고 갈라지는 아픔이 느껴지고 시간이 가면 죽는다는 에고의 막연한 변화의 두려움과 슬픔이 깃들어 무상감에 빠진다. 무상감이란 에고가 일으키는 환상이다. 이때 무상감을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의 봄으로써 무상감이 깨어지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고 하는 분열이 치유되어 항상 존재하는 봄, 진공이 드러나면서 변화를 수용하게 되어 천변만화하는 가운데 여여 불변한 평상심을 회복한다. 봄 50을 자기 발견에서 나오는 소리. 근데 다른 책은 100번 그게 그렇다면 자기 발견에서 나오는 자기 소리, 봄님들에게 있다금 왜 봄나라에 왔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이런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봄님들은 간단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자기에게 물은 질문인 이상
자기 소리가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해오던 버릇대로 자기 안에 저장된 기억이나 지식을 검색하려고 든다. 생각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았자 어디에도 그런 대답을 찾아나지 못하게 되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거나 길게 장광설을 꾸며대기 시작한다. 자기의 소리가 아닌 남의 소리가 자기 입을 통해 나온다. 자기 소리가 나오려면 좌뇌의 검색으로 찾아내지 못한 자리, 모르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자리가 현재의식이 되어 있어서 무심과 친숙해져야 한다. 지식과 정보의 차원에서는 모르는 자리가 실망이고 죽음이지만 자기 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모르는 자리가 희망이고 살아남이다. 에고의 차원에서는 모르는 것이 나타나면 에고가 망할 망자를 여겨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른다. 그러므로 에고는 모른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고 몰라도 아는 채 한다. 그래서 자기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자기 소리가 나오려면 모르는 자리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해야 한다. 지식이나 정보는 남의 소리다. 자기 소리가 나오려면 남의 소리가 전무한 가운데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 왜 왔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 당장 모르는 자리로 만나 깨우칠 찬스를 주기 위함이고 그 모르는 자리에서 발견을 통하여 자기의 소리가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모 12 댓글을 다는 공덕 인터넷 문화는 댓글의 문화다. 댓글이 있어 그나마 소통이 가능하다. 댓글이 달림으로써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봄나라에는 많은 종류의 글들이 올라온다. 가입 인사글, 법님들의 글, 체험기 등 많이 있다. 읽고 나서 자기에게 감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댓글을 달지 않는다. 이해한다.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부인이다.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의 공감의 깊이를 나눔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고민과 연구를 거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 봄나라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면 모든 글에 대하여 댓글을 달겠다는 옵션을 걸어야 한다. 옵션을 걸면 모든 글을 꼼꼼히 여러 번 읽어볼 수밖에 없다. 처음 댓글을 달겠다고 앉으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자리가 나타나면 귀한 듯 모신 가운데 일심의 정성을 다 하다가 보면 낚시에 고기가 몰려오듯이 글이 잡혀 나오게 된다. 글 안 쓰던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쓰고 10번 이렇게 쓰고 100번 이렇게 쓰다 보면 댓글의 명수가 되어 자기 발전을 이루가는 동시 봄나라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댓글이 안 달린 것과 한두 개 달린 것과 10개 달린 것과 20개 달린 것이 다르다. 그러니 댓글 달기 캠페인을 벌입시다. 본모 13 편안하고 싶은 욕심마저 놓아야 편안해진다. 욕심의 뿌리는 편안하고 싶은 욕심이고 욕심의 바탕은 불만에 있고 불만은 하나가 둘로 분열되어 평상심을 상실함에 있다. 분열은 정체성에서 떨어져 나온 갈리고 분열되어 부족한 욕심이 생긴다. 욕심이 일어나기 이전 평상심 상태에서는 전체성인지라 알맞고 살만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평상심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의식적이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불만이 야기되고 욕심을 부린다. 평상심이 본연의 자기인 줄 모르는 분상에서는 몸과 마음을 자기로 알아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므로 삶에 있어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불편함에 대하여 거부하고 제한하고 도피하여 수용하지 못함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 되어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줄 모른다. 그러므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욕심을 버리고 살기로 작정하면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져 대뜸 무심이 되고 평상심을 회복한다. 편안함을 취하고 불편함을 버리려는 뿌리 깊은 간택심만 깨달아 와해시키면 즉각 합일이 되고 무심으로 돌아간다. 도를 닦으려는 것은 편안해지기 위함인데 편안해지겠다는 욕심마저 버려야 도가 이루어지는 소식이다. 봄 54. 미세망념을 버리는 미세망념을 다스리는 법. 강하고 큰 거친 망념을 다스리려면 큰 파도는 열기이므로 어둡고 차가운 냉철한 기운을 내어 써야 하고, 약하고 작은 미세망념을 다스리려면 작은 파도는 냉기이므로 따뜻하고 유연한 기운을 내어 써야 음과 양이 제로가 되어 무심으로 평상심으로 돌아간다. 본연의 자기 정신의 구조는 텅 빈 무한의 공간에 어둡고 차가운 음기운과 밝고 따뜻한 양기운으로 어우러져 있으므로 음기운으로 분열이 되면 일심으로 양기운을 내어 쓰고 양기운으로 분열이 되면 일심으로 음기운을 부려 써서 텅 빈 무한의 공간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수행의 과정상 일심을 양성하는 과정상 냉철하고 칼날 같은 기운과 소통이 미리 이루어져 거친 망념을 다스린 다음 더욱더 무르익은 다음 따뜻하고 유연한 기운과 소통되어 미세망념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하자면 운냉을 보고 알아차리는 일심의 힘이 길러져야 하고 온에 대해서 냉을 내고 냉에 대해서 온을 내는 일심의 힘이 있어야 한다. 봄 55. 미세망념의 타파. 거친 망념은 과거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근심걱정 불안 공포로 나타나기도 하고 현재에 대한 대립갈등 투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거친 망념이 일어나면 화기가 일어남이므로 화기가 수기를 압도하여 수기와 화기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 화기와 수기 사이의 상생관계가 상극의 관계로 됩니다. 그리하여 본심의 원만 구조감이 일시적으로 무너지면 무한의 공간은 가상의 공간으로 바뀌어 대도를 이탈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의 분열 현상을 감각으로 보고 알아차리면 가상의 공간은 무한의 진공으로 복원된다. 이 공간을 어둡고 냉한 기운으로 채워 화기와 수기가 대등한 태극의 상태로 만들면 거친 망념이 타파된다. 미세망념이란 거친 망념은 없는데도 몸과 마음이 무언가 모르게 찌뿌둥하고 뻣뻣하고 시리고 우울하여 바이러스가 먹어 잘 작동되지 않는 컴퓨터와 같다. 이러한 상태 역시 본성의 화기와 수기의 조화와 균형이 깨어진 상태이다. 수기가 화기를 압도하는 증상이다. 그러므로 미세망념을 타파하려면 본성의 캄캄한 하늘을 바꾸어 광명이 충만하도록 일심을 기울이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차가운 기운을 물리쳐 수기와 화기가 하나로 통일된 조화와 균형이 잡혀 원만구조간 본성을 회복한다. 그러므로 평소에 감각이 생각을 이겨
텅 빈 하늘을 연 다음 냉철한 이성으로 뭉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따뜻한 감성으로 통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열기가 더해진 거친 망념이 일어나면 이성의 힘을 작동시키고 냉기가 열기로 이기고 있는 미세망념이 일어나면 감성의 힘을 작동시켜야 한다. 봄 56 세계의 하늘 일심으로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연 하늘이 첫 번째 하늘로서 텅 빈 진공의 하늘이다. 두 번째로 텅 빈 진공의 하늘을 일심으로 열고 보니 어둡고 차가운 암흑의 하늘이다. 암흑의 하늘을 일심으로 열고 보니 세 번째 하늘로 빛과 에너지와 열기로 가득 찬 광명의 하늘이다. 진공, 암흑과 냉기, 광명과 온기가 있어 열고 닫음으로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생기고 돌아간다. 이러한 근본 이치를 깨달아 텅 비운 가운데 유심의 힘으로 절도에 맞게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을 접었다 폈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세 개의 하늘을 난다. 봄 57 이성과 감성과 바탕과 근본자리 두뇌의 구조와 작용은 하늘 영성의 구조와 적용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두뇌의 구조는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져 있고 두뇌의 작용은 좌뇌의 이성 생각과 우뇌의 감성이다. 두뇌의 텅 빔은 진공의 하늘이 바탕이자 근본이고 차가운 이성은 암흑의 하늘이 바탕이자 근본이고 따뜻한 감성은 광명의 하늘이 바탕이자 근본이다. 하늘이 텅 비어 있으므로 암흑과 광명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하늘의 두 개의 기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명암쌍쌍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하게 존재한다. 열기가 돌출하여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면 냉기를 들이대어 수습하고 냉기가 장악하여 조화와 균형이 깨어지면 열기를 들이대어 수습하는 것이 명암쌍쌍이다. 열기가 돌출하여 조화와 균형이 그게 읽었구나. 봄 58 사람의 완성. 사람을